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시 다섯 번째 제시문 김수영 시인의 사령, 그 다음에 정호성 시인의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이 두 편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네 번째 과제가 뭐였냐면 조지훈 시인의 산상의 노래하고 신석정 시인의 꽃덤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지훈 시인의 봉황수라고 하는 요 세 편을 엮어가지고 요 두 편은 수능 특강에 나오는 거고 요거는 요와 유사한 내용을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두 편을 엮어가지고 문제를 제시를 했는데 자, 요 작품 문제를 그 OX 퀴즈로 제시를 했죠. 요 작품은 한번 간단하게 해설을 하겠습니다. 조지훈 시인의 봉황수입니다. 봉황의 근심, 봉황의 슬픔이라고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자, 요 어떤 사진은 경복궁의 건정전의 어떤 사진입니다. 요거는 2000년대에 새로 단장한 그런 어떤 모습인데, 아마 이게 일제강점기에는 굉장히 어떤 거 낡았고 퇴락했던 그런 모습이었던가 봐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벌레 먹은 두리 기둥. 자, 두리 기둥은 이 기둥, 둥근 기둥이 벌레가 막 파먹었다는 거예요. 벌레가 파먹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빛 낡은 단청. 단청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색깔을 칠해 놓은 건데 이 색깔이 빛이 낡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풍경소리. 풍경소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사찰에 가보면 처마 끝에 이제 작은 종, 땡그랑 바람 불면 땡그랑 하는 그런 어떤 종을 달아놨죠.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풍경인데 그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녀 끝에는 산새와 비둘기가 둥주리를 마구 쳤다. 자, 이 어떤 그 처마 끝에 비둘기와 산새가 막 자기 둥주리를 집을 막 지었다는 거예요. 궁굴에 산새와 비둘기가 집을 지었다. 그러면 이런 벌레나 산새나 비둘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 궁궐을 어떤 퇴락하게 만드는 그런 거니까 이제 부정적인 거죠. 뭐 외세나 뭐 일제나 뭐 그런 좀 부정적인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부로 들어가 봅시다. 큰 나라 섬기다 거미줄 친 옥좌. 자, 임금이 앉는 자리가 옥좌인데 거미줄이 쳐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임금이 앉을 수 없다는 거고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자, 그 위에는 여의주 희롱하는 쌍용 대신에 봉황새를 틀어 올렸다는 겁니다. 자, 이 큰 나라는 중국일 텐데 사대주의죠. 그러면 용은 중국을 상징하고 이 봉황새가 당시에 이제 조선을 상징해 때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용을 쓰지 못하고 봉황새를 썼다는 거예요. 어느 땐들 봉황이 울었으려야만 봉황새가 시원하게 울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조선이 한번 크게 날개짓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푸른 하늘 밑 추석을 밟고 가는 나의 그림자 폐옥 소리도 없었다. 자, 폐옥은 그 신하들이 이제 그 관복을 입고 걸어갈 때 이 관복에 그 단추처럼 된 그 옥, 단추 비슷하게 이제 옥을 만들어서 단추처럼 이렇게 채우는데 그게 막 걸어가면 드그득드그득 소리가 나죠. 자락자락 소리가 나는데 그런 소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여기에 나오는 뭐 거미줄 친 옥자니 뭐 이런 퇴락한 고궁의 모습이니 이런 것들은 다 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품석 옆엔 이 품석은 여기에 있는 이런 게 이제 품석이죠. 뭐 양쪽에 이렇게 정일품, 뭐 종일품 이런 품석 옆에는 내가 있을 곳은 없다는 거죠.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봉황새야 하늘을 향해 통곡하리라. 봉황새야. 그러니까 뭐 봉황새라고 하는 거는 뭐 실제 어떤 있는 새가 아니고 이제 뭐 어떤 전설상의 어떤 새라고 보면 진짜 봉황새한테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화자의 어떤 그 하늘을 향해 통곡하고 싶은 이런 어떤 화자의 심정을 봉황새의 감정을 이입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나라 잃은 국권 상실의 어떤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시간의 흐름. 자, 가에 보면 밤에서 아침으로
뭐 물리적 시간도 시간이지만은 일제강점기에서 광복이 된 그런 어떤 시대적 시간도 어떤 그 흐름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나도 보면 36해가 지나갔는데 일제강점기 때에서 이제 해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나와 보기는 반복에 의해, 여러분들 잘 봐야 됩니다. 이 반복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맞는 게 아니고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반복을 통해서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야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반복은 되는데 소망은 안 되니까 이건 안 되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가슴을 쥐어뜯고 이야기하고 가슴을 쥐어뜯고 어떤 그 조국 광복을 소망하는 이 부분은 됩니다. 근데 보기는 뭐 반복도 찾기 어렵고 또 소망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안 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가와 달리 보기는 선경후정, 경치를 먼저 제시하고 어떤 그 화자의 마음을 나중에 제시하는 게 선경후정인데, 자 여기 보면 여기까지 자 어떤 그 궁궐의 어떤 그 퇴락한 궁궐의 모습과 그 궁궐 내부의 어떤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화자의 어떤 정서와 관계가 있으니까 이거는 맞는 겁니다. 가는 성경후정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와 나는 유사한 구절의 반복. 자, 가는 1년과 마지막 연의 문장 구조가 유사합니다. 숨이 상관이죠. 맞고, 나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는 벗을, 보기에서는 봉황새를 청자로 설정하고 있다. 자, 나에서 벗, 청자가 아니죠. 그냥 시적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와 보기에는 감정이입에 의해 화자의 정서가 표현되어 있다. 아까 이 부분은 보기는 봉황새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고 했고, 자, 가는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새들 즐겁게 노래 부른다. 이거는 이제 화자의 어떤 그 광복으로 인한 화자의 어떤 즐거운 마음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맞는 겁니다. 나와 보기의 화자는 현재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 나와 보기. 나의 보기는 나의 현재는 광복은 됐지만은 겨울밤 달이 아직 차다 부정적이죠. 이거는 뭐 당연하게 거미줄 친 옥좌니 뭐 이런 부정적입니다. 이거는 맞는 거죠.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은 맥수지탄, 나라 잃은 슬픔이니까 다 나라 잃은 슬픔이 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고 나라 잃은 슬픔 이제 이 부분에 있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있고 물론 뭐 광복의 기쁨도 있지만은 맥수지탄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자, 가의 햇살과 나의 달빛은 함축적 의미가 조사되어 있는데 가의 햇살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의미죠. 광복 뭐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요는 달빛 자체만 놓고 보면 빛의 속성이 강하겠지만 그러나 밤입니다. 달빛이 비어도 쏟아지는 밤이니까 이거는 부정적 의미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기 어렵고. 헐어진 성터, 거미줄 친 옥좌, 그렇죠. 나라를 잃었다는 것 같습니다. 쌀이순을 사양하는 토끼, 비둘기. 비둘기는 어떤 외새 뭐 이런 거죠. 외새. 어떤 그 우리나라를 좀 먹는 그런 어떤 외새니까 이거는 마이너스입니다. 토끼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안 되죠. 새들 즐거이 노래 부르는 모습은 꽃덤불. 그렇죠. 이 마지막에 꽃덤불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마지막 꽃덤불은 현재 어떤 그 겨울밤 달이 찬 이것이 극복된 그런 밝은 미래니까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의 새는 긍정적이고 보기의 산새는 부정적이고 그렇죠. 산새는 외새 뭐 이런 정도입니다. 가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이 플러스죠. 근데 보기에서 봉황새가 구천에 통곡하는 소리는 나라 이런 슬픔 그런 거니까 이거는 뭐 잘못됐죠. 그 다음에 가는 밤과 아침의 대조는 맞습니다. 보기는 벌레와 산새 대조가 아니죠. 같습니다. 벌레나 산새, 비둘기 다 외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같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할 작품은
김수영 시인의 사령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사령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 영혼이 죽어 있다. 죽은 영혼, 이게 사령이죠. 사령, 죽은 영혼. 자, 내용을 보면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자유를 말하는데 내 영혼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이 활자라고 하는 것은 책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 책에는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다. 아마 화자가 시적 상황을 보면 화자가 자유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 자유를 얻으려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작품은 1950년대 말, 그러니까 뭐 자유당 정권 뭐 말기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정도에 이제 쓰여진 거예요. 자유, 뭐 정의, 뭐 인권이 억압되던 어떤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화자는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죠. 사령, 영혼이 죽어 있다. 왜냐하면 이 책 속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실천을 해야 되는 실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투쟁,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못하니까 내 영혼이 죽었다는 거죠. 그럼 실천하지 못하고 뭐 하느냐 하면 벗이요.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고만 있다는 거죠. 그냥 읽고만 있다는 거죠.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을 하지 않고 그냥 읽고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활자를 달리 말하면 벗이요. 그대, 의인화가 됐죠. 이렇게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고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회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자, 그대의 정의, 아마 이 책 속에는 자유와 정의 뭐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어떤 그 자유와 정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면 행동을 해야 된다. 행동이 죽었다는 거죠.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책만 보고 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당연하게 너도 마음에 들지 않겠지. 그런 거죠.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우스워라 이런 어조를 이제 자조적이라고 그러죠. 자조적. 자조적 어조 내지는 화자의 태도를 볼 때는 무기력하죠. 무기력이라고 하면 되겠네. 무기력한 이런 어떤 태도, 이런 자괴감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자괴감. 어쨌든 반성도 가능하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데도 대부분의 사람이 어떤 그 자유를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는데 이 화자는 아주 반성 성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이제 가와 관련된 것만 봅시다. 과거의 경험을 제시하여. 과거의 경험 없죠? 안 되겠네. 의문형 표현을 통해서 성찰적 태도. 의문형 내 영혼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오, 맞네. 이거는 가는 맞습니다. 이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렇죠. 우스워라 내 영혼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는 수미상관. 그렇죠. 처음과 끝이 구조가 같습니다. 가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나와 관련된 거니까 아니고 기억과 이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기억 벗이요. 책이죠. 이 활자입니다. 활자인데 화자가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자괴감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괴짜를 부끄러워할 괴짜를 쓰면은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괴감 하면 자기가 작고 그 다음에 스스로를 어떤 그 작게 여기고 초라해지고 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 벗은 당당하게 어떤 그 자유를 말하는데 이 화자는 너무 초라하죠. 책에 비하면 그런 걸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리언은 다음에 있으니까 이제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일단 요거는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기억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호성 시인의 작품 봅니다.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라고 하는 작품 봅시다. 자, 나는 왜 아침 출근길에 구두에 질펀하게 오줌을 쌓아놓은 강아지 한 마리도 용서하지 못하는가?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이제 출근길에 이제 구두를 신는 순간에 이 강아지가 오줌을 싸가지고 양말이 축축하게 젖었다는 거죠. 이때 강아지를 향해 이 개새끼라고 소리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그랬습니다. 자, 요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제 강아지가 한 마리 이렇게 있습니다. 강아지가 이렇게. 강아지가 구두가 있고, 오줌을 쌌습니다. 그래서 이 화자가 구두를 신는 순간에 양발이 축축하게 젖으니까 이 개새끼하고 소리를 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욕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화자의 어떤 인생관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 개나 사람이나 풀잎이나 생명의 무게는 똑같은 것이라고 산에 개를 데려왔다고 시비를 거는 사례와 내가 싸웠다는 거죠. 이 어떤 화자 인생관은 생명의 무게, 어떤 개나 사람이나 어떤 그 생명의 무게를 갖다, 생명 존중이라고 할까? 같다는 거죠. 생명의 어떤 무게를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개새끼 욕을 하고 강아지를 향해 구두를 던지죠. 이렇게 말로 어떤 행동으로 어떤 자기의 감정을 표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인데 강아지 마음도 얻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하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윤동주 시인은 말했다는 거죠. 자, 진실로 사랑하려면,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용서. 여기도 첫 번째 여기도 용서가 나오죠. 어떤 그 진실로 사랑을 원하면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어디에 있느냐면 윤동주 시집에 있다는 거죠. 윤동주 시집에. 그리고 이 화자는 시집을 늘 들고 다녀요. 가방에 늘 들고 다닌다는 거죠. 이 말은 화자의 인생관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화자의 인생관은 용서하는 건데, 뭐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건데 실제로 그렇느냐?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화자가 꿈꾸는 어떤 이상인데 실제로는 아무리 강아지가 잘못해도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개새끼 욕을 하고 구두를 막 던지고 이랬다는 거죠. 용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경건하게 순례자가 될 수 있겠는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강아지는 보이지 않고 오늘도 강아지가 나를 먼저 용서할까 두려워라. 이게 같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는 화자의 어떤 그 반성, 성찰, 뭐 이런 것이 이 시의 어떤 주제가 되겠죠. 자, 요 관련된 문제 보겠습니다. 자, 나는 과거의 경험을 제시했다. 그리고 심리 변화를 드러냈다. 이건 좀 부분적으로 맞죠. 왜냐하면 산에 한번 갔는데 어떤 그 산에 개를 데려왔다고 시비를 거는 사내와 이런 부분 보면 요거는 또 맞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가는 아까 안 됐죠. 의문형 표현, 성찰적 태도 그렇죠. 뭐 이런 게 이제 어떤 의문형 표현이고 성찰적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인생의 수리자가 되겠는가? 부족하다는 거죠. 수미 상관은 안 되죠. 그렇게 이거는 나와 달리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며, 그렇죠. 윤동주 시인은 늘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는 담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기억과 니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니언 강아지죠. 아까 이제 요게 이제 자교감 맞고, 니언은 화자가 스스로를 책망하게 한다. 그렇죠. 강아지도 용서하지 못하는 내 너무 옹졸한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자기의 옹졸함. 어떻게 보면 그 시집을 들고 다닌다 하는 것은 어떤 삶의 태도는 이런데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안 그러니까 좀 위선적이기도 하죠.
가지에 막 구슬을 던지고 이런 옹졸함도 있고 또 위선적인 것도 있고 뭐 그런 쪽에서 또 책망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작품은 자, 여러분들 이제 요 작품과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 한 요 작품과 관련해서 과제 학습을 제시를 했는데 사령과 윤동주 시집이던 가방을 들고 에다가 김수영 시인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하나 더 추가해서 어떤 그 15개의 선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15개 선지 OX로 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서술형으로 이제 활자가 있는데 이 책이죠, 책.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그 다음에 윤동주 시집은 또 어떤 내용일까? 관련된 문제를 서술형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내용을 유추해서 어떤 내용일까? 뭐 정의, 자유 이런 어떤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 김수영 이 시를 쓸 당시의 어떤 시대 상황 참고하고 여러분들의 상상력 좀 가미해서 한번 서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윤동주 시집의 내용을 유추하여 실제 시집을 읽으라는 게 아니고 이 시를 가지고 시집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 거다 유추해서 한번 서술하라는 겁니다. 자, 요 해설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